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첫 변론기일에 확인한 차가워진 판사의 마음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사재판에서요, 첫 기일을 다녀왔더니 판사가 나에게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매우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도 이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대부분이 다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럴 때 판사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냉담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인데 어제 왜 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 일찍 잔다고 못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잤던 게 아니라 클럽 가서 놀고 있었다던가 친구랑 술 마시면서 논다고 일부러 내 전화를 안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걸 알게 된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속았다라는 기분도 들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연 믿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재판에서도요, 이것과 매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신뢰를 잃고 나면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일은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고가 소장을 내면서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서 증거 몇 가지만 딱 냈더니 원고가 하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 기일에 출석을 하면 판사는 당연히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을 거니까 원고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냉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양쪽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고 나면 판사는 더 하실 거 없는지 물어보고 변론 종결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인데 증거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쪽은 언변은 정말 화려하지만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에 했던 거짓말들이 2번 정도 들통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말주변은 없고 조금 서툴긴 하지만 확인해보면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이었던 경우가 있다면 누구 쪽 손을 들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한쪽이 여러 번 거짓말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말한 쪽이 아니라 정직했던 쪽에 더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판사의 마음이 돌아서는 이유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걸린 경우라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거짓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당초에 나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걸 거짓말로 오해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판사님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제대로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을 밝히지 않아서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표로 정리를 해서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오해를 풀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돌아서 버린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는 바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들은 변호사가 다시 한번 법적인 언어로 잘 정리를 해서 판사님께 제출을 하면 판사님의 마음도 충분히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홀로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혼자서 진행하던 그 소송에서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사가 알게 되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1심이 끝나기 전에 내가 판사님이 나에게 냉담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1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아서 불필요하게 이것이 장기화되는 그런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시다가 지금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